여러분, 송혜교, 전지현, 장원영, 이효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름답다, 미인이다 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성 연예인분들은요,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여성분들은 그 연예인분들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죠. K-뷰티나 K-화장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큰 붐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셀럽분들이 만든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직접 동경하는 연예인이 사용함으로써 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역시 K-팝이나 K-드라마 등에서의 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따라하기 등 이러한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이 뷰티 시장인데요. 이효리님도 계속 시술을 했다고 하면서 한국 연예인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찾고 있는 이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의 피부 시술 세계. 자, 이런 시점에서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이 스타분의 샤라웃 이슈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이 뷰티 시장에 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이제는 쉽게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이 저는 투자자로서 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점점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뷰티 시장과 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뷰티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킴 카다시안도 맞은 이 연어 주사 대체 뭐길래 자, 피부나 이 주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K 미용 기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흐름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주들 역시 투자자들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난 2분기 발표한 안정적인 실적이 주가 급등을 뒷받침하고 있는 와중에 이 3분기 실적도 가파른 성장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 상장사 분들도요, 이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인수 혹은 협약을 통해서 신사업 모멘텀을 확보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셀럽, 이 샤라웃 형상, 이 샤라웃은요, 특정 대상을 언급하거나 칭찬하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샤라웃의 이슈들까지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뷰티셀럽이자 그리고 브랜드 사업가인 이 킴 카다시안은요, 리쥬란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물론 현재 중국에서도 계속 이 천만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군으로 이 시술이나 화장품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앞서서는 이 식품주 랠리를 주도했던 상향식품의 불닭볶음면 또한 유명 래퍼인 카디비님의 이 샤라웃을 타고 글로벌적인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나온 리쥬란에 대한 샤라웃의 움직임으로 이 뷰티 시장이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와 거리가 멀었던 의약 상장사들도요,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동아약품은 최근 코스닥 상장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하이로닉을 인수했다고 밝혔고요. 동국제약은 미용 기기인 이 세이스킨을 보유한 가전제품 개발 기업인 위드닉스를 인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 성우전자와 MOU 협약을 맺고 이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뷰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약 상장사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동아약품, 동국제약 안정적 시장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동아약품이 하이로닉을 인수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동아약품은요, 이 미용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회사 메디세일을 통해서 전문 의료기기 사업을 꾸준히 해왔지만요, 이 추가적으로 하이로닉을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또 신성장 동력을 더욱더 확보하면서 글로벌적인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이 미용 성형 시장은요, 크게 가슴 확대술이나 그리고 지방 흡입술, 눈, 코 성형 등의 큰 외과적 이 성형 수술과 톡신과 필러 등의 이게 최소 침습이나 안티에이징, 재생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비수술적 미용 시술로 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미용 시술이 전반적으로 이 크게 글로벌적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 미용기기는 분기별 수출 데이터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 있고요. 현재 작년 말보다는 소폭 낮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흐름을 가정용 미용기기가 대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크게 피부관을 통해서 고비용을 지출했던 과거의 흐름보다는 현재로서는 홈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저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트렌드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미용 기기가 전반적으로 분기별 수출 데이터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뷰티 미용기기는요, 최근 들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더욱더 이 태국에서의 이 자회사 법인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루다와 또 합병함으로써 지금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들로서의 진출하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또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꾸준하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APR 홈 뷰티 기기의 강자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영국 등에서도 최대로 이 현재 진출할 수 있는 국가를 늘려가면서 이 유통망 또한 키우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K-뷰티 기기들이 글로벌적인 시장에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기업들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보급률 전망 더욱더 커지고 있으면서 2023년, 2030년까지에는 더 가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보다 2027년은 그 2배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좀 나타내면서 연이어서 연간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톡스나 필러 부분에서도 계속 분기별 수출 데이터에서 꾸준하게 눈에 띄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나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나 그리고 중국,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큰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수출액이 껑충 뛰면서 세계 의료 미용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1년 만에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외에도 이 브라질에서의 뷰티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남미나 그리고 북미, 유럽, 그리고 영국, 러시아, 동남아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뷰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에서는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수술적 미용 시장, 수술 시장이 2025년 내년에는 4,180억 위안 달성을 예상할 것으로 보여주면서 직장 70% 이상이 월급의 20%를 외모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백 주사나 레이저 등의 회복이 빠른 시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중국 의료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미용 의료 시장이 안정적인 단계로 현재 접어들면서 비수술적 미용 시술의 대중화로 시장 규모가 지속돼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
2017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 소비자 확대로 비수술적 시장의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인프라 개선, 삶의 질의 향상,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따라서 중국 미용 의료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 우리 기업은요, 현재 보다 안전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중국 내에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미용 의료 소비층 역시요, 주로 젊은 세대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중심으로 트렌드가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파력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생 이후 출생자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출생자가 23%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에서 더욱더 소비자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이러한 이제 지출이 나타나는 소비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이 마취과 전문의로 일했던 분이 최근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미용 성형 시술을 시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CCR이나 페이스 등의 이 미용 시술 관련 학회에서 알게 된 한국 기업을 통해서 필러나 리프팅실에 대한 제품을 구매해서 월 10명 이상의 환자를 관리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은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품력과 안정성에서 우수해서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2022년 기준이지만요, 영국 레이저 의료기기 그 수입 현황으로 한국이 19위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현저히 이 동남아 그 아시아 부분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보다도 한참 뒤로 밀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차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과 제품력과 안정성에서 우수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점유율이 점점 커질 것을 기대해 본다면 앞으로의 시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도요, 이 보톨리눔 주사액 이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보톡스에 대한 판매량은 또 올라가면서 이 시장이 러시아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글로벌 미온 톡신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이 국가별 시장 크기에서 코리아는 굉장히 작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러한 또 부분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과 유통망들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제품력과 이 가격 경쟁력에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 제품군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커질 수 있을지, 한국에서 유명한 이러한 의학 이 상장사들도 뷰티 기기 이 시장에 더욱더 눈을 돌리고 있으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글로벌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지금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이 시점이 아닌가, 기회로서 삼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 미용 의료기기 기업은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해냈는데 현재로서는 주가의 상승은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죠. 자, 국내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현재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용 의료 소비자 연령층이요,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욱더 추가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수요층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뷰티 의료기기 대장주인 인모드보다도 이 실적 면에서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인모드와는 달리 국내 기업은 오히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실적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는 저렴하고 좋은 성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렴한데 제품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내수 시장과 그리고 글로벌적인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글로벌적으로 뷰티 시장이 커지고 있고 톡신과 필러 그리고 비수술적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아무래도 한국의 제품군들도 더욱더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유통망이 넓어지는 시대가 이제서야 더욱더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뷰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제 한국 제품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한국 화장품의 붐을 일으켰던 중국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예전의 흐름과 같이 지금도 중국의 유입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다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MZ들 사이에서 미국 MZ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 보톡스 시술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서 40%의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2, 3분기를 지나서 저는 내년까지의 흐름 안에서도 충분한 증가세와 성장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와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서 투자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기 그리고 대기업 정보들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바이오, 하반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바이오지만 그 안에서 비만이나 이 피부 미용에서 더욱더 주도적인 섹터들을 찾아가서 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피부 미용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과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대기업과 대기업 바이오 이 뷰티 쪽에서의 흐름을 조금 더 많이 체크해 주시고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